자,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번째 주라고 표시는 해 놨는데 사실 관영 강의 7번째가 맞죠. 중간에 저희가 추가 강의 1번 넣어 가지고 아니 이게 관념이에요? 이것도 관념이에요? 그 주제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관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 계속 퀘스천 마크가 따라다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강의 중간에 들어갔고, 그래서 총 7주 강의 지금 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강의고요.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관념 너머의 자유라고 지금 지어 놨는데요. 자, 자유롭게 사는 삶. 음. 그게 우리가 이제 목적이죠. 진짜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삶. 그러려면 결국은 관념을 포용하고 허용하고 품어 안아서 내가 진짜 그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허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자 그러면 이 허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이제 재규정된 삶인데, 그 재규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재규정을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관념이 재규정되길 바라는 목적은 뭐냐면 사실 내 삶이 변화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 답답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실 내 삶이 변화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계발을 하는데, 자, 이런 기존의 시선으로 보면 재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저희 V마인드에서 말하는 재규정이란 무엇이냐? 예. 자, 일반적으로 자기 계발에서 얘기하는 바꾸는 것, 대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음. 이거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자기 계발에서는요, 기존의 나를 부족한 거, 바꿔야 하는 거,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틀렸어.' 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거를 낡은 거,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더 씌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더 씌우거나 아니면 기존 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죠. 음.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냥 표면 의식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없애거나 더 씌워 가지고 지워버리는 의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바뀐 것 같아. 그런데 뿌리는 그대로인 거죠. 어. 자,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때요? 당장은 우리가 막 가지를 쳐서 나무의 가지가 예전과 다르게 깔끔해진다 하더라도 뿌리가 그대로면 똑같은 가지가 다시 나오고 잎도 똑같은 잎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하는 작업은 완전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 맞아요. 잡초도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뿌리관념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잠재의식층 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의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층 안에 있는 뿌리관념을 바꾸는 것. 음. 그게 이제 목적인데, 특히 이 재규정은 그 관념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없애거나 갈아치우거나 어 하는 방식으로 부정하는 시선이 아니라 진짜 그 존재 자체로 긍정하는 시선으로 바꾸자는 거죠. 자, 이러려면 일단 이 관념을 이해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념 자체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아 아무 문제 없고 온전한 존재구나.'라고 봤을 때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죠, 완전. 그 관념에 대한 시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보니까 계속 부족한 삶만 반복되는데, 이제는 '그 자체도 온전하고 만족이구나.' 하니까
진짜 온전하고 만족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인식한 대로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관념이들도 다 나 자신이죠. 그쵸? 나의 삶을 만든 존재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 관념들을요,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관념 자체에 우리가 만족했을 때 내 삶도 그렇게 만족한 형태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시선 바꾸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관점 전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선 바꾸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오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볼게요. 자, 미운오리가 있어요. 어. 이 오리를 이 뒤뚱거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오리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내가 이 오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 나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날지도 못하고 힘없는 오리야.'라고 생각할 때랑 '나는 커서 백조가 될 몸이야.'라고 생각할 때랑 어때요? 지금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행동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나를 스스로 내가 긍정할 때 진짜 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고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어. 지금 더 자신감 넘치고 기쁘게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마음 상태 그대로 행위하잖아요. 내가 나를 부정하면 '아 난 해 봤자 아무것도 안 돼. 우울해. 아 무기력해. 핸드폰이나 봐야지. 아 SNS에 잘난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아 부럽다. 아 넷플릭스나 봐야지.' 침대에 누워 있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자, 내 마음 상태 갖고 내 행위로 연결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마음 상태의 핵심이에요. 어. 그래서 이 재규정은 나 자신은 똑같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규정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재규정은 너무 쉬워요. 자, 왜 쉽냐? 왜 쉽냐면 허용까지만 하면 돼 우리가. 어. 허용하잖아? 재규정은 그냥 일어나요 그냥. 어. 자, 근데 허용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일찍 끝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허용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허용만 하면 재규정 할 게 없어요. 아니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온전하니까 그냥 재규정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가 돼요. 맞아. 딱 그런 표현이네요. "예습복수만 잘해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야, 비유가 진짜 딱이었어요. 자, 그래서 재규정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관념을 온전히 품어하는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이미 알아서 펼쳐져요. 어 보여줘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인식한 그대로 삶이 펼쳐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같이 인연관계도 그렇게 펼쳐지고 그냥 삶이 보여줘요. 그럴 때 '아 내가 진짜 재규정이 되고 있구나. 아니 된 거구나. 내가 정말 허용한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재규정 할 거 없어요. 재규정은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에고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결국에는 허용이 관건이고 그 앞단에 알아차림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위해서 관념 분석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알아낸 관념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통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존재적으로 어떤 관념에 있다 우리가 분석을 하고 관념을 발견했어. 그런데 그 관념을 내가 진짜 존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를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까지 받아들여서 진짜 허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관념이 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 드러났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요. 의미와 가치가 알아지면서 엄청난 통찰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들 진짜 모든 존재에 대한 "미안하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있죠. 미움감사, 줄여서 미움감사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요 그냥 일어나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 관념이 그 부족하다고 여겼던 나의 삶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족한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비관적인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게 되고요. 기존의 시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시선대로 재의정된 삶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용까지만 그냥 가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관념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이 관념들을 허용하는 작업들을 이제 더 할 거예요. 그러면요. 재규정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진짜 허용이 일어나서 그 통찰이 일어나는 경험들 하신 분들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때의 기쁨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기쁨이에요. 예.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경험 하나 한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이번 생에서 진짜 필요한 걸 다 얻었다.' 할 만한 정말 살 만한 살아갈 만한 이유 어 진짜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주는 그런 기쁨을 줘요. 네. 근데 그게 그 관념이요 곧 나이면서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 나 아닌 존재에 대한 사랑, 진짜 세상에 대한 사랑 그게 그 신이 세상을 기꺼이 창조한 그 기쁨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해서 무언가 반드시 존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냥 '여기 숨쉬고 있는 게 사랑의 증거구나.' 이 확신이요 가슴에 그냥 와요. 그냥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세상에 드러난 증거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정말 사랑으로 허용되어서 존재하는 거구나. 그게 진짜 가슴으로 와요. 자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뭐든지 다 헤쳐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 확인이 있죠.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죠. 아무리 지옥에 있어도요. 살아 돌아올 힘을 주는 게 바로 그 힘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음. 진짜 그건요. 경험해 본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미 그 축복을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 너무너무 행운아들이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 최근 사례들도 나눠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변화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지 잠깐 같이 볼게요. 자 변화는 한순간에 오기도 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뒤돌아보니 변화했구나.
어. 그래서 표현하자면 서서히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한순간에 확 풀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 갈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결이 안 돼. 예.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어떤 것을 의도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늘 뭔가 마음속에 의문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한순간 확 풀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변화가 확 옵니다. 자 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몸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엄청난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듯이 올라와 가지고 음 순식간에 나를 훑고 지나가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엄청 가벼워져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크게 오기도 하지만 또 자잘하게 쌓여서 '아 뒤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바뀌었네.' 하기도 하고. 음. 사실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어. 뭐 정답이 없어요. 근데 그 변화는요 반드시 느낍니다. 예. 자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힘든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진짜 재규정되잖아요. 그러면 '어 힘들었어 내가?' 하고 그 기억이 그냥 없어져요 사실. 어. 어느 순간 그 기억 자체가 희미해져 있어요. 음.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어.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 치욕을 느꼈던 기억, 분노했던 기억, 나를 무시했던 그 인간에 대한 복수심 어 이 모든 걸 우리가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는 '어 내가 그랬나?' 할 때가 와요. 더 이상 내 안에 복수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안 생겨 삶에서. 자 그 일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생겨. 어느 순간 '너무 편하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 나 그랬는데 까먹고 있었네.'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분노, 복수심, 수치심에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삶. 너무 좋지 않아요? 어.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관념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은 존재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이미 변해 있어. 내 존재 상태가 바뀌어 있어.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바뀌어 있어. 자 내가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에 불탔을 때는요. 화낼 대상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쟤가 또 나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레이더망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레이더망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세우고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그 레이더망에 사람들이 끌려오지. 응? 그쵸? 그렇게 반복하는 삶은 사실은 그런 존재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놓아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내 인식 자체가 바뀐 거죠. 애초에 그 레이더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상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존재 상태가 바뀌면 어때요? 삶이 진짜 즐거워집니다. 너무너무 가볍고 기쁘고 그 분노로 채웠던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소중한 인연들, 기쁜 경험들 이런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분노했던 그들조차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사 레이더밖에 없어. 내 나한테 감사 레이더망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제는 진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소망하는 것에 몰입하는 삶을 살고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기꺼이 즐기게 되고 감사와 감탄이 넘치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념을 내가 어떻게 품어왔느냐. 그 허용이 다예요. 그러면 그 재교정된 삶은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올 거예요, 기적처럼. 음. 그래서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밟아가고 계신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찌질했던 제가 있기 때문에 못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어 장담할 수 있어요. 음. 자, 그 여정까지 이제 우리가 갈 거고 이렇게 7주 동안 강의를 통해서 관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차리고 분석하고 허용하고 그랬을 때 재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다뤘어요. 예. 자, 기본 개념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이제는 실전이죠. 어. 자, 실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깊이 있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관념도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 같이 가져볼게요. 음. Redesign your mind. Remind.